예, 자,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코스피는 좀 빠지고 코스닥은 뭐 거의 소포가 거의 약보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하락 없이 잘 끝났고요. 오늘 이제 그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뭐 비교적 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 와중에도 저희 방에 또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도 하나 있고 그래서 뭐 잘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개미들이 좀 투매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일단 이제 지수 쭉 얘기해 드리고요. 그리고 종목들 오늘은 이제 그 지수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테마주들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미들이 좀 투매하는 데도 있지만 최대한 안 빠지거나 덜 빠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테마주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해드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저번에 한동훈 테마주였죠. 오판스넷이랑 뭐 오리콘 같은 게 급락했을 때 그죠? 그때 그 한동훈 테마주를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리겠다라고 해놓고 지금 그 얘기한 지가 이틀이 넘었어요. 이틀이 넘었는데 제가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조금 지금 이제 별로 안 들어오셨으니까 좀 더 들어오시면 뒷부분에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니까 한동훈 테마주를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하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제 스스로 그죠? 네. 얘기해놓고 안 해드렸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죠. 네. 자, 당분간 한동훈 그 오퍼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오늘 그 어젯밤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 하락한 것부터 먼저 끝난 것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어젯밤에 다우 지수는 뭐 보합에서 끝났고요. 대신에 나스닥 지수는 0.95% 1%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미국에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라가서 증시가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 보시면 중국 증시는 지금 휴장이거든요. 잠깐만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자 보시면 중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대만 증시도 휴장이었거든요. 근데 열린 거는 어디냐면 일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콩 지수가 그쪽 홍콩 증시는 열렸는데 일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1.45% 급락했죠, 그죠? 물론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홍콩 H 지수 1.7% 급락, 그죠? 그리고 항생 지수도 오늘 1.7% 동일하게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그죠? 보통 이제 홍콩 증시가 좀 급락을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보통 같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보시면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지금 휴장이라서 안 열렸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어디에요? 지금 그 아까 일본 증시 여기는 1.4, 홍콩은 1.7%까지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0.95% 정도 빠진 거니까 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거죠, 그죠? 아침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빠지고 환율이 올라가니까 좀 떨어졌어요. 오늘 이제 환율이 좀 올랐고요, 그죠? 오늘 원달러 환율을 보면은 1,304원에 끝나죠. 1,200원대로 내려왔다가 오늘 0.7% 올라가면서 다시 1,300원대 진입했거든요. 이 영향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하실 적은 아닌데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유럽 증시 있죠. 독일 증시도 한 마이너스 0.7% 정도 빠지고 있고 프랑스는 0.2% 소폭 하락 중이고 그래요. 인도는 마이너스 0.4%, 0.5%그 정도에서 하락 마감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스닥 지금 선물 지수도 보면은 0.5%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증시 전반적으로 쉬는 날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수는 이제 큰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덜 빠졌죠. 코스닥 지수는 오늘 0.18%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요. 큰 투매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조용조용히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투매가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불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뭐냐면 지수가 떨어져서 겁나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왜 어렸을 때 그 애기들이 어린이들이 왜 저지레하고 잘못을 하면 엄마나 아빠한테 막 혼나서 그죠? 막 혼나서 이렇게 막 그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죠? 혼날까봐 막 불안해하는 거 있죠? 꼭 그런 거 같아 지금.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나스닥 쪽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고요. 잠깐만 우리 회원들 아침에 시황 잡아드릴 때 봤던 그 기사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런 기사들이 요즘 많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자 요런 기사. 이제 미국에 그죠? 미국에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나온 기사인데 130조를 잃었어도 곧 떨어질 거야 라며 미국 주식 공매도 세력이 강심장 베팅을 하고 있다. 뭐냐면 연초부터 미국에서 이제 거기도 이제 폭락 나올 거다. 올해 증시 폭락 나올 거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제 공매도를 많이 걸었다 이거죠. 근데 공매도를 많이 걸었는데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S&P 500 지수도 많이 올라갔죠. 다우 지수는 별로 움직인 게 없지만 나스닥하고 저기 S&P 500 지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공매도 건 쪽은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 뭐 굉장히 크겠죠, 그죠? 네, 굉장히 큰데 그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거죠. 왜냐면 지수가 폭락할 거다. 여기 이제 그래프까지 쫙 해놨죠, 그죠? 여러 개의 저항선을 돌파한 S&P 500 지수. 아무튼 이제 다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매도를 걸고 있다. 시장 급락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이거죠. 이거 뭐냐면 굉장히 이쪽도 비관적이고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다르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코스피에서 그 공매도 하다가 손절한 개미들이 코스닥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가 이미 우리나라에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잠시만요. 관련 기사를 요거다. 요거는 이제 4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2600까지 회복을 하자 지친 공매도 투자자 숏쟁이들이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코스닥으로 옮겨갔다. 이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온 기사겠죠, 그죠? 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옵니다. 실제로 그죠? 실제로 코스피에서 코스피가 자꾸 올라가니까 공매도에서 손해 보고 어디로 가요? 네, 코스닥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럼 코스닥으로 갔는데 어디로 많이 갔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온 게 2차 전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있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LNF에 공매도가 제일 많이 걸렸어요. 잠깐만요. 이 기사도 보여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네. 잠깐만요. 이 기사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지금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이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거라서 그런 거니까 잠깐만요. 네. 아주 뭐 여기요 나왔다. 자, 요건데요. 보시면 공매도 폭탄 쌓인 코스닥. 요거는 이제 16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기사인데 집중 타깃 에코프로 19배 늘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공매도 코스닥의 대형주들 쪽에 공매도가 잔뜩 쌓여 있는데 여기 뭐 한 5위부터는 금액이 1000억 원 이하예요. 뭐 600억, 700억, 800억, 900억 그죠? 그런데 1위, 2위, 3위가 누구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죠. 요 세 개를 합하면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이 넘어요. 얘가 여기다 엄청나게 걸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보면은 느낀 게 최근에 에코프로가 이상하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올라갈 자리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올라가다가 막 음봉 센 거 떨어졌다가 또 올려놨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지금 이상한 그죠? 이상한 차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상적인 차트가 아닙니다. 네. 뚫고 가든가 그죠? 아니면 내려오든가. 근데 여기에 지금 스파이더맨처럼 촥 하고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많이 걸려 있어요. 공매도는 떨어지면 돈 버는 거니까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다 공매도 건 사람들 손해 엄청나게 맞겠죠. 보고 있겠죠, 그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수가 급등할까봐, 에코프로 주가가 올라갈까봐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개인들이 인버스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거든요. 인버스도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 공매도도 많이 걸어놨어요. 지수 폭락할 거라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나스닥도 지금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복불복인데, 복불복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어서 오세요. 이게요, 공매도가 여기에는 그 기사에는 누가 많이 걸었는지는 안 나와요. 개인이가 많이 걸었는지, 외국인이나 헤지펀드 같은 이런 쪽에서 많이 공매도를 걸었는지, 누가 많이 걸었는지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시중팔구 개인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공매도 쪽에 공매도를 만약에 이제 그 전문 투자자들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이런 사람이 죄다 걸어놨으면은 저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많이 걸었다고. 그래서 이제 막 불안하게 만들겠죠, 그죠? 근데 언뜻 보면은 개미들이 많이 걸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뭐 확인해볼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지수가 그리고 주가가 폭락할 거다 여기에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매도가 저렇게 많이 걸려 있으면 둘 중 하나예요. 진짜로 지수가 하락을 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은 돈을 많이 벌고 우리는 또 잠깐이라도 고생을 좀 하겠죠, 그죠? 그런데 공매도가 걸렸다가 왜 저렇게 다 알려주지? 좀 이상하거든요. 왜 저렇게 자세하게 알려줄까요? 저렇게 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도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그죠? 네. 저걸 저렇게 자세하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걸 알려주면은, 그죠? 개미들이 막, 먼저 팔 거 아니에요. 먼저 팔거나, 뭐, 빠져나가거나, 조정에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고 나서 폭락이 온다고요?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겁니다. 뭘 정확한 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공매도가 많이 걸렸다는 걸 미리 알려줄 때는 10중 8구는 아니고, 10중 한 6, 7, 7, 8은, 개미들 불안하게 만들어서 털으려고 하는 의도가 더 많아요. 실제로 과거에 그런 적도 많아요. 지금 말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한다고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공매도가 많이 걸려 있다고 해서 반드시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매도를 저렇게 많이 이제 걸었다고 지금 저기 세력들이 해놨는데 저거를 왜 미리 알려주냐 이거죠. 그것도 의심스럽고. 아셨죠? 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걸렸다고 저런 기사가 나오면 개인들은 되게 불안해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잠깐만요.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굉장히 불안해. 남성이요? 남성은 원래 기존에도 갖고 있던 건데요. 5월 말쯤인가? 5월 말에 한 번 더 추천 나갔어요. 네. 네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기존에는 원래 갖고 있던 건데 5월 말에 한 번 더 나갔습니다. 자, 공매도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저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의심을 좀 해보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 뭐냐면 개미들이 하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인버스도 그럼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코스피 쪽 고퍼스죠. 이거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보면 자, 보세요. 거래량 빼고 예, 주로 그런 데서 삽니다.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고퍼스에서 물량이 좀 빠져나가죠? 누구? 개인들의 물량이
그죠? 근데 여전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거는 코스닥 한 배짜리 인버스. 코스닥 고퍼스. 뭔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피 쪽 고퍼스예요. 두 배짜리. 근데 여기는 개인들이 막 팔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기사가 맞는 거예요. 코스피가 코스피 폭락해라 그래서 공매도를 잔뜩 걸어놨는데, 아니 이놈의 지수가 떨어지진 않고 자꾸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급등하고 막 SK하이닉스 급등하고 막 조선주 급등하고 막 기계관련주 급등하고 막 포스코 홀딩스도 반등 나오고 막 LG전자도 올라가고 현대제기아차 다 올라가니까 코스피 공매도 걸었던 개미들이 짜증이 났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이제 지쳐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고퍼스가 지금 개인도 물량이 빠져나가죠. 그죠?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지수가 급락한다고 보기보다는 개미들이 지수가 올라간 데 베팅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잘 보면 코스피 인버스 고퍼스에서는 개미들이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코스닥 쪽 인버스를 보면 어때요? 증가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죠? 난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폭락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폭락할 때는 이제 지수가 크게 빠져야 되잖아요. 이제 대형주가 크게 빠져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에코프로인 거지. 에코프로가 떨어질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보여드렸지만 에코프로 쪽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LNF 세 개 다 2차전지 저기 대장주들이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 1, 2, 4위니까 이게 그쪽에 잔뜩 걸어놓은 거예요. 공매도를. 근데 웃긴 거는 이게 개인들의 물량이거든요. 에코프로를 개인들이 여전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공매도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들끼리 올라간다 아니다 폭락한다 올라간다 폭락한다 여기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이 싸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죠? 다른 데 가서 저기 하겠죠. 그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수익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무튼 개미들이 코스닥 하락에 베팅하고 있고, 왜 저기 미국의 나스닥도 급락에 베팅하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주식이나 경제 전문 채널에서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저는 뭐 그런 걸 많이가 아니라 거의 안 봐요. 제 방송 준비하는 것도 바빠서. 근데 느낌이 오거든요. 요즘에 나스닥 폭락 나올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까? 맞으면 1번 찍어주시고, 잘 모르겠다 4번 찍어주시고.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솔직히 제 방송 말고 다른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나스닥 폭락한다는 둥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요즘에? 위험하다, 폭락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 분명히 할 텐데, 특히 유튜브나 이런 데서 슬슬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반응을 하지. 여기 4번 찍으신 분들은 제 방송만 들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시황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너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조정도 없고, 설령 만에 하나 나스닥이 좀 과하게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그죠? 나중에도 그거에 맞춰서 뭐 대응하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증시에 사람들은 투매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죠? 하고 있는데 정말 테마주나 이런 쪽도 하락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그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오늘은 이 얘기를 하죠. 잠깐만요. 지수가 지금 약세죠, 그죠? 지수 넘어가죠. 보면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2주 정도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죠? 코스피 지수도
2주, 이건 3주죠. 3주째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죠? 미국의 다우 지수를 봐도 여기는 연초부터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별로 재미없죠, 그죠?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게 S&P 500 지수와 나스닥인데 여기도 일주일 정도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유럽 쪽에 유럽 증시, 유로 스톡스를 봐도 여기도 그냥 횡보죠, 횡보인데 뭐 약세라고 봐야죠, 그죠?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지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급등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중소형 테마주들이 계속 올라갑니다. 대형주 쪽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닌데 대형주 쪽에서는 이제 아직까지 못 올라왔던 이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죠? 대부분은 개별주 테마주에서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별로 빠진 게 없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코스닥이 거의 빠진 게 없는데 하락한 종목은 되게 많죠. 상승한 종목하고 하락한 종목의 차이가 2배가 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코스닥이 오늘 지수가 0.18%밖에 안 빠졌는데 상승한 거는 500개, 하락한 거는 998개. 대충 2배 아닙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수가 1% 넘게 빠졌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제도 비슷했고, 그죠? 이거는 개미들이 지금 겁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크게 하락할 거라는 잠재적 불안을 갖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자, 나스닥 지수가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지면은 아까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언론에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할 거라 그랬지만 더 많이 할 거예요. 자신감을 얻어서. 네. 그거를 잘 피해 가셔야 돼요. 잘 피해 가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테마주가 움직였느냐 요건데요. 우리 방에서 옛날에 했던 건데 솔트웨어라고 있어요. 솔트웨어는 오늘 상한가 못 갔는데 솔트웨어가 저희도 사서 들고 있다가 지금은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오늘 왜 급등했냐면 아마존 때문에 급등했어요. 아마존 이슈 때문에 급등했는데 이거하고 남성 아마존 AI 뭐 그런 관련주, 그죠? 그걸로 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요즘에 AI 관련주들이 또 갑니다. 실제로 AI 의료 관련주들하고 그 다음에 아마존 AI 요걸 해서 갔는데 솔트웨어가 그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보면 뭐 상한가나 나오고 굉장히 막 거칠게, 그죠? 거의 진짜 무슨 애들 줄넘기 막 파워 넘치게 줄넘기 하듯이 막 깡총깡총 뛰고 있다가 오늘도 급등했어요. 거래가 더 터지면서. 그래서 솔트웨어도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뭐죠? 유비온 있죠? 유비온. 옛날에 아이빅이며 누보 이런 것처럼 스펙으로 이제 합병해가지고 상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신규 상장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나가 떨어졌다가 한번 세게 올렸죠. 그때 우리 방에서 여기서 팔았거든요. 다 팔아버리고 다 내려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돈 들어와서 막 움직이고 유비온이랑 비슷한 그런 유형들이에요. 차트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슷한 유형이다. 그려보죠. 근데 요거하고 이제 남성이 상한가 갔는데 남성이 이제 옛날에 이게 아마존이랑 이제 남성은 이제 스피커 만드는 회사예요. 차량용 스피커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존에서 저기 얘기한 뭐예요? AI 비서 알렉사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막 한 건데 남성이 오늘 뭐 자율주행차 이것 때문에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AI 어디 아마존 있죠? 아마존 얘기 나와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뭐 대놓고 확인해 준 건 없는데 그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이게 원래 저희 기존 회원들 보유 종목인데 5월 말에 여기서 추천 나갔어요. 여기에서 거래 하나도 없을 때 있죠. 네. 이때 이게 왜 나갔냐면 아마존 때문에 나간 건 아니고 추천 나간 저기는 그거였어요. 이낙연. 네, 보여드릴게요.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네. 라이브하고 문자반은 종목이 같거든요. 문자반에서 나간 거 이거에서 5월 24일 날인가요?
요거거든요. 아까 어떤 사람이 못 믿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주식을 하냐고. 샀어요. 5월 24일날 아침 8시 47분에 매수 사인 나가죠. 저희는 매수 사인을 좀 일찍 내요. 왜냐면 직장인들이 많아서 9시 이후에 내면은 회원들이 좀 매수할 때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보통 일반 전문가들은 원래 9시 이후에 추천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좀 특별한 거죠. 직장인들 많은데 9시 이전에 내야 직장인들이 이제 하루 일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다 매수 사인, 매수 주문 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훨씬 편해요. 전문가는 힘들어요. 왜냐면 시초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해야 되니까. 근데 회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죠. 근데 이낙연 이제 여기 보면 없는 분이라고 나오죠. 예, 그 기존에 있던 건데 한번 더 사드렸어요. 추천한 이유는 이낙연 수혜주. 왜냐면 이낙연 씨가 조만간 들어올 테니까. 그죠? 실제로 내일 귀국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성이 이게 되게 상한가 갔는데 말이 많은 거예요. 자율주행차도 맞아요 이게. 그리고 뭐냐면 아까 아마존도 맞고. 근데 이낙연 씨 주도 맞아요. 왜냐면 이낙연 씨가 내일 들어오거든요. 내일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귀국하시는데 그분이 네, 그걸 간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테마주로 갔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게 왜냐면 이낙연 테마주 추천한 게 맞습니다. 저희 방에서.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낙연 테마주라고 추천을 했는데 이날 라이브에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아마존도 된다. 옛날에 아마존으로 이낙연 테마주로 옛날에 이만큼 갔었다. 근데 뒤에 이만큼 간 거는 아마존 때문이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아마존 얘기가 나올 때 간 거 맞거든요. 자율주행차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낙연으로 추천을 하긴 했지만 아마존도 맞다. 자율주행차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이슈가 많으니까 꼭 사셔라. 네. 설명 다 해드리고 했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아마존으로 전 갔다고 봐요. 이게 상한가가 나온 게 되게 재밌는 게 개미들이 이제 여기 1, 2월 달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통상 어디에서 물리냐면요. 자, 윗꼬리 알려드릴게요. 윗꼬리 떼고 이게 뭐냐면 개미들이 어디에서 물리느냐, 개미들이 이제 물린 평단가를 알아보는 건데 되게 쉬워요. 남성이 오늘 상한가 같지만 자 올해 1, 2월 달에 들었다 놨죠. 거래도 많아요. 그러면 테마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개미들이 물린 가격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일단 윗꼬리 있죠. 이거 뗍니다. 윗꼬리를 왜 떼냐면 여기서 잘 물리지 않아요. 물린 사람이 덜어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여기서 꼭지에서는 잘 안 물립니다. 오래 머물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보통 물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21선 있죠. 여기 요 사이에서 물립니다. 그래서 요 중간값 있죠. 여기 요 중간값이 물린 사람들의 평단가입니다. 전문가가 15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물려서 들어오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물려서 들어온 사람들은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서 물려요. 근데 이제 평단가가 이제 나중에 좀 낮아져 있다. 평단가가 여기쯤이다. 그분들은 뭐냐면 내려올 때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에요. 10초 팔고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올 때 가장 악성 매물대가 어디겠어요? 여긴 거예요. 이 매물대. 그러니까 매물대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거의 끝나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쭉 낙폭과대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여기가 저항이 굉장히 센 자리인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도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가격대 일대에서 상한가 나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가지,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재료가 아주 좋고 수급이 좋으면 상한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원래 상한가 못 나오는 자리예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물린 사람들이 집어 던지니까.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상한가를 갈 때 깔끔하게 갔거든요. 아침부터 그냥 바로 상한가 갔고요. 중간에 잠깐 한번 풀리기는 했지만 풀렸는지도 눈치를 못 챌 만큼 바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1분 봉이거든요. 바로 들어갔고 그 뒤로는 안 풀렸어요. 잘 끝난 거죠. 아마존 관련주 중에서 이게 대장이에요. 오늘. 그죠? 이게 급등을 그렇게 잘했고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내일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 알겠죠. 여기에 어떤 식으로 와서 부딪히는지.
그래서 여기 최근에 산 거는 저희 방에서 2,100원대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0% 30%그 정도 수익인데 월요일날 급등만 조금 해주면 뭐 40% 50%짜리 수익 내고 끝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또 살라고요. 올라갈 때 최대한 수익을 뽑고. 그래서 이낙연 테마주로 사긴 했지만 남성 아마존 관련주도 맞습니다. 네. 이런 게 급등하고 있죠. 시장이 되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솔트웨어도 이틀 동안 좀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죠? 네. 강하게 감아 올려버리죠. 네. 이슈가 있고 재료 호재가 나오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횡보를 하고 약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방송 제목이 이거죠. 지수가 약세인데 테마주가 급등시키는 원리가 뭐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저기 인버스, 공매도, 그죠? 이런 쪽에 관심 있고 경기 침체, 우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잘 가는 거예요. 테마주가 언제 제일 잘 가냐면 개인들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제가 어제 제 아는 분한테 그런 걸 가르쳐 드렸어요. 개별주 테마주가 언제 제일 잘 가는 줄 아세요? 제 아는 지인한테. 지인한테 종목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 건 가르쳐 드려요. 얼마든지. 모르겠대요. 흉내를 냈어요. 에이, 가겠어?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아마존 이런 거 에이, 가겠어? 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방해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움직여요? 에휴, 가겠어? 근데 가요. 양봉 이제 한 개 나왔어요? 에휴, 저러다 말겠지. 또 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3개, 4개 나오면 와, 이제 진짜 가는구나. 이제 그때 와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런다니까요. 지금 1, 2월 달에 그 AI 관련주들 많이 갔잖아요. 그때 많이 갔던 게 우두머리가 셀바스 AI잖아요. 제가 4차 산업 관련주들 요즘에 별로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그죠? 연초만 해도, 작년 말, 올해 초만 해도 로봇 관련주 사시라고 얘기도 많이 해드렸는데 셀바스 AI가 처음에 엄청나게 뽑았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그죠? 푹 쉬고 있는데 요거 말고 그때 이제 그 뭐예요? AI 관련주 중에서 의료, 제약, 요런 이제 뭐 약품, 요런 거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루닌 이런 거. 이게 1, 2월달, 3월달 그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 가요. 신규 상용주는 제가 원래는 되게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쪽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계속 가요. 물론 이거는 지금 들어가시면 골치 아파요. 왜냐면 이평선이 이제 완전하게 다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사시면 행복하시기보다는, 그죠? 불행해질 수 있고요. 편안하시기보다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이평선이 다 일정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조정이 와요. 내가 많이 갔죠, 그죠? 그리고 뷰노 이 당시에 움직였다가 조금 움직이더니 지금 쫙 뽑아요. 거래 많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3년 안 됐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막 올라가요. 전고점 지점까지 왔어요. 이게 AI 의료 약품 그쪽이거든요. 그 다음에 JLK 이것도 해당이 돼요. 처음에 이것도 상장한 지 이것도 한 5년 차? 네. 그런데 말이 5년이지 거의 4년이죠. 최근에 이렇게 가요. 거래 뽑으면서. 이제 개미들이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급등을 하니까 뒤에 네오팩트 이런 거 바닥에서 아이씨 우리도 가야지 이러면서 우리도 같이 엮어서 가자. 신테카 바이오 여기서 꿈틀거렸는데 제대로 못 갔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니너스 이것도 이제 같은 케이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저 대장주들 AI, 의료, 약품 뭐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막 가니까 이쪽이 막 따라서 가는 거예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저기 김 실장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 있잖아요. 김 실장님 그 제목 방송 제목 보니까 AI 뭐 관련해서 약품, 의료 이쪽 얘기하시던데, 그죠? 네. 제 방송 끝나면
뭐 정말 뭐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거나 뭐 항암 치료 받고 계신 그런 이제 몸이 힘드신 분이 아닌 이상은 김 실장님 방송 30분밖에 안 하시니까 들어가서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특징이 뭐냐면 테마주 얘기를 저도 많이 해드리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저는 1차 산업, 2차 산업 이쪽을 좋아해요. 물론 저희 방에도 이제 뭐 아까 남성 저것도 이제 아마존 뭐 저기니까 저것도 4차 산업이죠, 그죠? 그런 테마주를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한다니까. 하는데 저녁 방송 때는 보통 나 1, 2차 산업, 특히 1차 산업 얘기 많이 해드려요. 왜냐면 그런 얘기는 딴 전문가들이 잘 못해주거든. 맞잖아요, 그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저기 뭡니까 4차 산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반도체 막 어려운 말도 많이 잘하고.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4차 산업 얘기는 잘 안 해드려요. 제가 언제 2차 산업 관련,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뭐 종목도 자세히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네. 특히 무방에선 더 안 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제 뒤에 방송하시는 김 실장님 설명도 잘하고, 그분 방에서도 그런 걸로 수익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전문가 특성을 잘 아시고 잘 활용하시면 돼요. 활용.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근데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만 이게 무슨 얼어 죽을 약스장이고 조종장입니까? 왜냐면 디니너스가 뭔지 아세요? 자, 차트 갖고 얘기해 볼게요. 박스권 뚫고 눌렀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조종이에요. 조종 끝나고 가는 거지. 아까 신테카 바이오 이런 까먹지도 않겠어요. 그죠? 특이해가지고 네, 박스권에 있다가 거래 실어서 뚫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오팩트 우리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JLK 모르고 갔다 그냥 일단 뽑아. 그냥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났어요. 지금 유명하죠. 무늬도 그렇고 뷰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해서 종목 사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은 죽으라고 그냥 셀바스 A 들고 이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조종을 좀 더 받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네. 근데 바닥에 있는 아까 디니너스 이런 거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4차 산업 관련 좀 알고 다른 테마주들도 저렇게 올라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방에서 아까 남성을 샀는데, 그죠? 사놨는데 보세요. 이낙연 테마주로 샀는데 왜 이걸 샀겠어요? 잘 모르거든 사람들이. 이낙연 테마주로 거의 마지막에 움직인 게 여기예요. 잘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거. 근데 이제 이낙연 씨가 기욱할 때가 됐으니까 또 우리 회원들이 또 기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낙연 테마주 추천 안 하나 이러면서. 추천 안 하면은 항의 올라와요. 우리 이낙연 거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씩은 꼭 넣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괜히 남들 유명한 거 알고 있는 거 샀다가 또 이제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요즘에 그 개딸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개딸들이 지금 이낙연 씨 막 들어오면 가만 안 둔다고 막 벼르고 있던데, 그죠? 그런 게 좀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안 샀어요. 안 사길 잘했지, 그죠? 네. 샀으면 여기서 샀는데 5월 24일이니까 여기거든요. 네. 지금 회원들이 마음고생하고 있겠죠, 그죠? 남아토건 만약에 이거 샀으면 여기서 샀을 거예요. 5월 24일에 샀으니까. 네. 남들이 아는 거 유명한 걸 사면 뭐 바로바로 갈 때도 있지만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샀습니다. 남성으로 가버린 거죠. 네. 아마존도 되니까. 네. 근데 뭐 운도 다른 거죠. 아마존 이슈가 나와서 올라가는 건 사실 운이거든요. 몇 월 며칠 올라갈지까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방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리스크는 줄이고 바닥에서 사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예쁘게 잘 팔겠죠, 그죠? 요즘에 슈퍼개미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선행매매 해가지고 그 개미들 고탕매매 따르는데 제 방송은 믿고 들으세요. 왜냐면 저는 우리는 선행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언제 무료 추천하는 거 보셨습니까? 무료 종목 진단도 안 해주는데, 그죠? 무료 종목 추천도 안 하고요. 저희 방 종목 절대 노출 안 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선행매매를 만약에 어떤 전문가가 나쁜 의도로 선행매매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용도 쓰라고 그러고요. 회사 많이 간다고 많이 사라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많이 사지 마시라고. 큰일 난다. 항상 비용 조절해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조금 샀을 때 제일 잘 간다. 맨날 그거 강조하는 사람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선행매매하는 이제 그런 김땡땡 같은 사람이면 여러분들이 맨날 뭐 사라고 막 얘기하겠죠, 그죠? 네. 힌트도 어쩌다 한 번씩 드릴 뿐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그죠? 그것도 대놓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힌트로 이런 게 간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로 끝내지, 그죠? 네. 눈치 없는 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 방송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여기 녹화 보신 분들 마찬가지고. 요즘에 아무튼 또 그 전문가들에 대한 또 불신이 커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자꾸 사건 사고가 생겨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주식도 바닥이고 이제 한번 들어가서 수익 좀 내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회원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런 뉴스가 들어가면 그죠? 부정을 저지른 이제 그런 이제 그런 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들이지. 네. 전문가도 아니고 슈퍼게임인 척 그죠? 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욕 얻어먹습니다. 네. 들어오려고 하다가 저놈도 똑같은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피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제 손해가 아니죠. 저는 뭐 우리 회원들 지금도 많이 계신데 그죠? 이분들이랑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고 노력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분들 손해지 그분들.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셨으니까.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그런 짓 할 여력도 없고요. 바빠요. 그리고 항상 바른 길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지금은 개별주 테마주들이 잘 가는 이유가 지수가 약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공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 잘 가는 겁니다. 지수가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대형주 쪽으로 못 가니까 그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중소형주로 가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누구? 유명한 종목 말고 사람들한테 손때가 많이 탄 주식 말고 잘 모르는 거 그런 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선침해를 좀 잘하면 바닥에 좀 사서 그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상보는 이게 저희 단톡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페라이트 수혜주로 5월달에 나가요. 5월 초에 여기서 5월 3일날 여기서 샀거든요. 네. 살짝 들었다 놨다가 1,600원에 산 건데 지금 2,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오늘 40%에서 최대 50%까지 수익 났어요. 단톡방에 단타치라고 낸 건데 한 달 만에 이만큼 수익 납니다. 페라이트. 이 당시에 이제 단톡방에 이게 나가고 라이브에는 이제 2구 산업이 나갔죠. 언제 나왔겠어요? 이건 4월 초에. 이거 사가지고 수익 내고 잘 끝냈고요. 구리인데 이제 2차 전지. 그때 구리 부족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또 가려고 그러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계속 살아 있어요. 그리고 1, 2, 3월 달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1, 2, 3월 달에는 특정 테마만 갔는데 지금은 골고루 갑니다. 골고루. 그러니까 식사도 그죠?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시려면 골고루 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편식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끝내주는 정말 영양 만점의 식단이 차려져 있는데 개미들은 공매도 나오고 공매도 걸고 인버스 사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 거예요. 9월달에 이제 무슨 자영업자 대출 폭탄 터진다부터 시작해서 또 그런 얘기 또 나오죠. 올해 3월달에는요 경매 물량 폭탄 터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경매 물량이 많이 쏟아지긴 했는데 누군가가 또 다 샀어요. 잘 넘어갔고 그런 식으로 잘 넘어갈 겁니다. 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더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아까 한동훈 테마주 얘기하기로 했죠, 그죠? 전에 제가 오파스넬에 떨어졌을 때 저는 이걸 뭐 추천한 적은 없지만 신경들을 좀 많이 쓰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이 월요일날 급락했었는데 월요일날 저녁 방송할 때 뭐 늦은 밤에라도 내가 영상을 하나 올리겠다 바쁘면 그 다음날 화요일날 해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왜 안 해주나 싶어서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하고 있는지. 결론부터 얘기하기 싫어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죠? 제가 스스로 이제 약속까지 해놓고 왜 얘기를 안 하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날 그 다음날 바로 막 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 여기 유튜브나 아니 여기 방송 여기 사이트 방송창 댓글에 그런 글이 몇 개 있었거든요.
살려고 하는데 이제 얘기 좀 해달라고. 오파스넷이나 오리콤 이런 거. 네. 내가 그걸 보고서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안 되나요? 싫어요. 네, 그분이 미워서? 아니요. 그래도 제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인데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딱 그 글 치는 걸 보고서 제가 왜 그랬냐면, 왜 이거 얘기를 안 하기로 맘먹었냐면, 세력들이 나가라고 운봉 때린 거 아닙니까? 맞으면 여기 들어오시면 1번 한번 적어보세요. 세력이 나가라 제발 나가라고 후려친 거 아닙니까? 그쵸? 나가라고 후려친 거잖아요 이게. 응? 그러면 여기서 세력이 나가라고 하면 여기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신용이라도.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김남국이 코인을 많이 샀길래 갈까봐 제가 몰빵했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재산이 1000만 원인데 전재산이 200만 원인데 제가 200만 원 다 내놓을게요.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사실은 한 1억 원어치 살았는데 1억 원어치 살았는데 전재산 200만 원인 척하면서 200만 원이라도 내놓는 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세력들이 이놈들 나가는구나. 자식들 나가는 거 이제 그럴 텐데, 여기서 이걸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안 되겠다. 전문가들은 말이 좀 세거든요. 살짝만 좋게 얘기해도 갖다 또 질른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오퍼스넷이나 오리콤이나 노을 같은 걸 그날 왜 얘기하려고 했냐면,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 잘 들고 계시라고, 마음고생이 좀 심하시겠지만 힘내시라고 그 얘기 해주려고 그 얘기를 꺼낸 건데, 누군가가 산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린 분들 위로해 드리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산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제 마음이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나겠다 싶어. 가끔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세력들이 이제 적당히 하고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 몰빵하셨는데, 아니면 몰빵 말고 반빵이라고 있죠. 반빵. 비중 50% 이상 했는데 세력이 때린다 그러면 10주라도 파세요. 그리고 텔레파시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주가가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오다가 막 버벅거리잖아요. 그때 물량을 조금 팔아보세요. 그럼 올라갑니다. 진짜요. 나중에 이거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손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이제 웃자고 얘기고. 그러니까 죽는 신용이라도 하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더 살 생각하지 말고. 나가라고 누르는데 눈치 없이 이거 더 사요. 미치는 거지. 서로 죽자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이제 그런 원리를 아는 전문가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 솔직히 이게 내려왔으니까 싸다. 그래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해 드리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죠? 네. 근데 괜히 말 잘못해가지고 고생 더 시켜드릴까봐 그 얘기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오파스넷이나 모리콤이나 뭐 한동안 테마주 들고 있는 분들은 한번 고생 좀 해보세요. 고생 좀 해보세요. 비중을 별로 안 실으셨으면은 마음 편안하실 거고, 비중이 많으시면 이번 기회에 배우세요. 많이 사면 안 되는구나. 눈앞에 김남국 코인 그 사태,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욕심을 냈구나, 그런 걸 깨닫고 반성하시면 나중에 반성한 것만큼, 뉘우친 것만큼 수익으로 다 반드시 되갚아 줍니다. 누가 되갚아 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반드시 되갚아 줍니다. 아담 스미스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보이지 않는 손인데, 주식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회식자리나 지하철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죠. 변태들, 그죠? 남의 몸 만지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검찰청에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법원으로. 근데 여기 주식시장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고생하신 것만큼 수익이 난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아셨죠? 오파스넷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김남국 때문입니다. 그 사람 코인 그런 거 아니었으면 적당히 올라가고 끝났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게 김남국 코인 사태 때문입니다. 개인들은요 그렇게 반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뉴스 보고 누가 안 들어오겠어, 그죠? 네. 그런 일이 터진 게 이제 그 사람 때문이죠, 그죠? 네. 그분은 억울하시겠지만, 그죠?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벌써 9시가 넘었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그죠? 네. 좀 있으면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조정 걱정하지 마시고, 장마가 또 시작되면 또 테마주 많이 가요. 무더위 수혜주 기타 등등등 많이 가니까 기대들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비스로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우크라이나 아니지, 부산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요 테마주들이 지금 준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어제 이틀 동안 라이브 정의원들은 제가 특강했어요. 특강. 옛날 부산 지역에서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뭔지, 그리고 11월 달에 최종 결정이 나는데 어떤 식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쭉 고민하고 설명드리고 막 그랬어요. 10년 전, 15년 전에 움직였던 테마주까지 다 싹 부산 쪽에서 급등했다가 싹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 쭉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라이브 회원으로 신규 회원 가입하실 거면 들어오세요. 녹화 방송 다 남겨져 있으니까 기존 녹화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들어오시면 되고, 혼자 하셔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은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근데 죄송한데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네. 근데 제 눈엔 보이거든요. 좀 많이 해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문자반 회원분들 관련된 추천주 나가면 잘 사십시오. 아셨죠? 수요일날도 하나 나간 거 있죠, 그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나갈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또 열심히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테마주 공부도 좀 많이 하세요. 여기 보면 아마존 관련주하고 의료 AI 관련주 올라간다고 브리핑한다고 하시죠? 올라갔다고. 네. 들어가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